이제 금은 금의 대표적 작용이 숙살작용이에요. 우리 가을이 오면 이제 봄, 여름에 꽃이 확 펴서 가을이 오면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지. 그게 금기예요. 그죠? 그래서 금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일단 옷깃을 여밀죠. 여미고 우리가 또 금의 시간 되면은 이렇게 모든 게 다 정리하고 다 하잖아요. 하루에서 목화 기운을 잘 썼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은 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오늘 할 일 같은 거 정리 좀 하고 오늘 뭐 했나 뭐 다시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전화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그게 다 이제 하나의 숙살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양의 기운을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낮 시간에 어떻게 일을 했고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다 하죠. 그게 이제 그 금의 작용인데 말 그대로 금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고 단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화를 안으로 주어 담는 거 이게 이제 포양작용이라고 그래요. 포양작용. 그래서 포양작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금의 작용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포양작용이라는 거는 그 자체는 뭐냐면 목화의 그 작용이죠. 그렇죠? 뭐 인묘진 사오미 생장 기운이죠. 그게 토에 의해서 이제 미토에 의해서 수렴됐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금으로 이제 그 넘어가는데 금이 그 그 미토에 그 담아놓은 한마디로 보따리 같은 거 담아놓은 금을 내가 이제 겉에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신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양을 잘해가지고 다음에 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저장하는 거죠. 저장 보관한다 이제 그게 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보게 되면은 겉은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데 신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부드러운 양의 기운을 담는다. 근데 신금의 단계는 아직 덜 여문 거죠. 그래서 껍데기가 두껍다고. 근데 과일이 익으면 익을수록 어때요? 껍데기가 얇아지고 안에 내용물은 아주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저기 배나 보면은 껍데기는 아주 진짜 종이짝 같은데 안에 내용물은 물도 많고 팔죠. 그거 화가 잘 된 거야. 화가 잘.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유금, 천간으로는 신금이 되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이 지지로 보면 요 유금. 요 이때는 이제 숙살 시작 해가지고 요때는 포양작용이 끝난 상태야. 그래서 과일은 유달 백로 지나서 따야 돼. 백로 지나서 그 선무 가을에는 그때 들어오는 과일을 먹어야 과일 맛이 제대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과 유 사이에 이렇게 뭔가 과일이 좀 부족한 듯한 게 이런 박스에 막 뭐 한 박스에 뭐 저 뭐야 한 박스도 아니고 그뭐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있는 데를 막 담아서 파는 게 이거야. 근데 백화점 진열장에 사과 하나가 2만 몇천 원짜리 딱 가죠. 요게 유금이야. 요 신금. 그래서 얘네들은 신금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뭐해? 정화를 쓰잖아. 백화 진열장에 특수한 빛으로. 그러면 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야. 아주 특수한 빛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있잖아요. 금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겉은 강한데 안은 부드러워. 그 외유 내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신금들은 청간신금, 지지, 유금은 그 모습이 아주 단정하잖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겉은 어때요? 되게 날카로워. 신금 사주에서 신금을 쓰든 유금을 쓰든 그런 사람들은 월에 이게 이제 장가하고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깐깐해. 근데 신금이다. 경금이나 신금 이건 아직 모양이 안 만들어졌잖아. 근데 얘는 겉으로 볼 때 엄청 두텁해 보이고 단단해 보여. 근데 아직 내면이 연결지가 않아서 껍데기가 두꺼워 얘 과일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 거칠어 보이는 거야. 근데 안에 내용물은 별 볼 일 없어. 아직 여물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들은 을목을 이렇게 보잖아. 을목을 보게 되면은 요 을목들은 경금의 용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을목들은 경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경금이 을목을 만났다. 을목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끌려다녀. 등치 이만한 남자가 만약 우리 아들도 경금인데 을목하고 이렇게 합돼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 결혼이라 시키고 싶은데 요게 만약에 얘를 결정 나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어린 소녀 같은 애가 그 경금에 둔탁하고 그런 내면을 건드려. 그래서 얘네들이 꼼짝 못하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경금이 을목 만나면 칼집에 들어간 경금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화가 없다. 근데 을목과 월이나를 합돼 있으면은 관이 있는 걸로 보셔도 돼요. 예, 경금은. 이 포양작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금이 미토를 이제 미토의 열토를 끌어안고 있는 그 열을 그 껍데기 이제 그 신금의 그 안으로 이제 포양을 하는 건데 그 목적은 이제 수로 가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을 우리가 이제 오상으로 읽으면 을라 그래. 오를 의자라고 그래. 즉 금은 을을 상징해요. 오를 의. 이 오를 의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큰 줄기만 이 리더들은 이 큰 줄기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이런데 흔들리면 안 돼. 요 장가지에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이 안 돼. 그럼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어. 어중이 떠중이들이 어중이 떠중이란 표현을 그러긴 한데 내가 대통령을 하려고 보니까 지나가는 거린한테도 인사를 해야 돼. 나 해주세요. 다 했는데 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잖아. 또 이제 선거가 됐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은 이 큰 줄기를 위해서 이 소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큰일을 하지. 이거 자잘한데 맨날 시끄러우면은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체가 죽어요. 본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큰 사장님도 지금 이제 영업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지만은 직원들이 얘가 이쁘긴 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못돼 있고 또 자꾸 흐트러나. 그럼 내 마음에서는 걔를 잡고 싶지만은 그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걔를 가감없이 잘라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기업들 자문해 보면은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을 하잖아. 소규모 시작하니까 뭐 처제도 갖다 쓰고 뭐 처남도 갖다 쓰고 내 동생도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되니까 걔네들이 잔머리가 다 구워지고 그 안에 있는 모두 다 내막도 다 알지만 회사가 커서 공차 같은 걸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장악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뭐야 자기가 관여할 거 안 할 거 다 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가차 없이 잘라야 돼요. 근데 자를 때는 거기에 상호하는 돈으로 때우는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대를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니면 중간에 뭐 갈 사람이다 그러면은 중간에 갈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되게 뭐 돈을 준다거나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갈 사람은 그거 안 해도 가. 왜? 의리 때문에 가는 거야. 의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금일간 입장에서 명분은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화해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다. 이게 관이잖아. 금일간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명분이 있어야 돼. 뭔가. 그래서 이 의리를 지키고 가죠. 이게 만약에 금일간에서 화가 무너지면은 의리가 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금이 칠 때 안 칠 때 나서는 거야. 근데 금이 화해해서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은 일을 할 때 깔끔하게 해버려. 아주 선이 분명하지. 네 선, 내 선이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돌리고 과일 잘라보세요. 껍데기를 잘라도 깎아내도 깎아도 알맹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어. 먹잘 게. 근데 금이 포양이 잘 되면은 이 선이 분명하잖아. 얇잖아.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금을 보실 때는 특히 경금은 화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 사주에 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 그걸 딱 봐요. 근데 화가 약하면 명분 없는 짓을 한다고. 명분 없는 짓. 금이 두딱하니까
그래서 일을 시켜놓으면 일이 서투른 거야. 자꾸 미스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화가 잘 되면은 그래서 이게 화가 많이 발달되는 거 보이지게 있는 거잖아, 되게. 그럼 밑에 직원이 와서 뭐 이런 국장 이렇게 하면은 앉아서 일을 지시하는데 본거처럼 한다고. 그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일을 끝내주게 하는 거. 그게 금이 금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 같은 거 칠 때 회칼들 보세요. 몇백만 원 주고 칼을 사잖아. 근데 회가 그냥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금이 화를 잘 재련이 잘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관은 수입이 다르잖아. 최고위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경금들이 보면 뭐 대개가 4월에 특별히 그게 뭐 관이 재생금까지 되면서 뭐 정사월 뭐 이렇게 병어월에 뭐 경금이다 그러면요 거의 위치 좋아요. 뭐 제가 4월에 경금들 보면은 기관장들 있죠. 인물도 거의 좋고 정말 똑부러지게 해요. 그래서 저는 4월에 경금 되게 멋있더라고 보니까. 참 멋있어.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 가닥씩 해. 뭐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가정생활까지 좋을까? 그거는 별개의 것이에요. 격국이 좋다고 이 사람이 돈 많고 잘 사고 이건 아니에요. 격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격 좋으면은 제가 편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뭐 실력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별개의 것이라는 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돼. 만약에 조건이 좋아지면 다 좋지. 근데 이제 격볼 때도 이제 그렇게 잘 참고하는 정도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 금을 보실 때는 강유와 두뇌를 봐요. 강유는 금이 강한가 부드러운가를 보는 거예요. 금이 강하고 부드러운 거를 볼 때는 강유를 볼 때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신일주야. 근데 유달이야. 그러면 금이 굉장히 강하죠. 이 금은 강한 거야. 그래서 강한 금은 부러지기 쉬운 거야. 둔탁한 금들 타치면 부러지거든요. 금 칼도 우리가 얇게 해서 해놔봐야 던져도 안 부러져. 예. 세력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강유를 보고 그 다음에 금의 기적인 작용을 볼 때 둔예를 보는 거야. 둔한 금인가 예리한 금인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이 강하냐 부드럽냐는 오행의 세력을 갖고 이게 오행의 세력이잖아. 오행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본다. 그 다음에 인성과 비겁이죠. 이거 네. 만약에 뭐 무술 경금이 무술 아니야 신금이 무술시지 여기 무인시고 만약에 여기 무술이 앞에 이렇게 있다 이런 금은 저거 잘 쓰겠어요? 어? 인성과 비견력이 강해. 이런 금은 정말 참 힘든 금이에요. 저런 금은 너무 강해가지고 살기가 지나치고 융통성이 부족한 거야. 여기서는 보면 수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 얘가. 토국수니까. 금은 경금은 화가 없으면은 수를 써야 되는 거야. 내가 관이 없어. 화해에서 만들어진 거는 너는 어디에 쓰라고 이미 사용처가 만들어진 게 모양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는 공업용으로 쓸지 뭐 해칼인지 이거는 뭐 저기 뭐 생선 칠 때 칼인지 이게 이미 정해지는데 그래서 이때만 이런 칼이 이런 거는 이런 칼은 어떤 칼이에요? 생선 자르는 가위야 그냥 톡 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무딘 거 칼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직업이 학급에 가는 거야. 막노동하고 뭐 무슨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거로 이렇게 방송에서 막노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용처가 그렇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사람이 융통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도리어 이거 약해진 금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것도 다른 면으로는 약해진 금이야.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우유부단해요. 강에서 확 차고 나가거든. 그렇지도 못해. 근데 또 근이 없어. 근이 없고 뭐 이렇게 막 토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금이 물른 거야 이런 거. 그럼 이런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나친 간섭을 해서 뭐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뭐. 또 편이니까 이렇게 됐으면 집안 자체가 그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금이 이게 무뎌. 그래서 어떠냐면은 사람이 우유부단해. 결단력도 없고. 그래서 금일간들이 술을 쓰려면은 술을 쓰더라도 금이 이렇게 자기 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 돼. 근은 그래서 일위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나.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금이 막 너무 강해. 경신, 뭐, 유, 막 이렇게 있어 버리면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아들이 경금일간인데 유달의 경금이었어. 걔가 신유생에. 근데 위아래도 없고 애가 그냥 너무 살기가 많은 거야.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쟤 어떡하지? 우리가 걔 아들 볼 때마다 쟤 아들 어떡하니 그랬는데 한 20년 됐나 보다 죽은 지. 일간이 아니지. 이게 신유년.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많으면은 금의 세력이 많잖아. 힘이잖아. 그러면은 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말썽꾸러기야. 저런 애들은 일통만 저지르고 맨날 목만 나타났다면 요새 그 왜 저기 어디 경상도인가 어디 왜 여자애 하나 가지고 그 사건이죠. 지금 일단 다 이런 거예요. 이 비겁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자애 하나 갖고 이게 못된 짓 한 거잖아. 그래서 비겁이 왕한 애들 어릴 때 제 문제가 반드시 와요. 여자 문제라든가. 만약에 여자 문제가 아니면 아버지 일이 안 풀리지.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지 비겁 당하면. 그래서 참 저거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다 비겁들이 재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비겁이 왕한 애들이 재성운이 오면 항마살에서 공부를 안 해. 비겁은도 항마살이야. 공부가 안 돼.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금의 두뇌는 수와 화에 의해서 결정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을 보게 되면 너는 이미 어디를 쓰라는 사용처가 있었지. 근데 금이 화가 없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뭔가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나의 재주나 재능을 갖고 자꾸 쓰다 보니까 금이 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식상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만들러 가는데 계속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자꾸 만들어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람수 안더라도 밀가루 딱 집으면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람수 정확하게. 그게 다 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몸으로 익힌 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몸의 기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몸의 기억이. 우리가 뭐 학문을 통해서 배운 거는 시간 오래 가다 보면 잊어버려. 그래서 몸으로 한 거. 자전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늙어도 타잖아. 그게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의 두뇌는 화와 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는 금의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를 얻지 못한 금은 둔이야. 둔탁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수는 금의 활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 공간. 그래서 화가 없는 사주는 수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수가 있나 화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금은 수의 공간으로 가기 위한 거, 씨앗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간적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열리고 나면 다음에 이제 씨앗으로 이제 저장하러 이렇게 이제 가는데 만약에 목은 발산해가지고 이를 벌리는 게 시작이잖아. 금은 수축해서 안으로 단절시켜가지고 이제 그 수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의 형태는 토는 아까 말씀한 토는 이런 형태야 이렇게. 이게 토의 형태야. 근데 금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 왜 군인 모자들 있지?
그게 금의 형태야. 그게 이제 저런 산이 있는 데 가면 저게 화천에 많아요. 강원도 화천에. 그리고 여기 왜 여주 가면 여주에 칠읍산 있죠. 그게 저 산이야. 이렇게 생겼어. 금산. 그래서 이게 여주 칠읍산은 7개의 읍을 관장한 데 칠읍산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산 있으면 동네 별 다는 사람들이 막 장군, 장성급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부귀가 저기 얻어지는 산이야. 그래서 여주에 부자들 많아요. 부자도 많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이거는 토채야. 칠읍산이야. 7개 읍을 관장한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토채산이야. 이거는 창고사로도 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내 산, 내 집 앞에 있다. 우리 집 부자 돼. 부자도 되고 이게 책상으로도 봐. 그러면 대학자가 나와. 대학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금의 형상은 지금 우리 있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화금의 시대라고 보면 돼. 지금 아파트 있잖아. 하다못해 사람 죽어도 박스 다 집어넣잖아. 이거 다 금이야. 구획을 나눴잖아. 그러면은 구획을 나눴으면은 아파트도 다 그거죠? 그 안에 화가 있어야 금이 금더진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한 100, 한 20평 되는데 두 노인네가 살아. 어디로 가는 과정이야?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20평에 한 50평은 잘라가지고 그 안에 같은 공간에 며느리가 살아. 거기 아기가 있어. 걔가 목이지. 그러면 이제 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낮에 식구들이 앉아서 옹기종기 막 떠드는 게 화야. 그러니까 이 안에 화기가 살아있어야 금이 금다워진 거라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금일간에 화가 있다 그러면 금이 금다워졌고 이게 쓸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돼.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 근데 신금은 다르잖아. 신금은 모양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으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신금들은 저기 정화가 빛으로 가야 된다고. 잘 완성된 금이니까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한쪽을 집중 조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귀사주야. 근데 만약에 신금이 5월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아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살을 그렇게 끼고 태어나면은 어릴 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뭐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거야. 장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5월이면은 수가 강해야 돼. 그러면 열기를 식혀버리지. 수가 강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박스 정리가 잘 된 상품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요새 다 유금 같은 거잖아. 요만한 데다가 막 이쁘게 리본 달고 막 보면 그게 유금이야. 근데 유금은 크지가 않아. 그래서 귀한 것들은 귀한 보석들은 다 쬐끔한 거야. 원래 귀한 것들은 안 커요. 산에도 가서 보잖아요. 산에 주봉 들어보면요. 도봉산 같은 주봉보다 요만해. 우리 차 타고 가면 보여 주봉. 근데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총알바지들 있잖아요. 총알바지들 인물 잘생긴 앞에 다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잘난 놈들은 다 뒤에 숨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 같은 것도 그때 정도전이하고 무학하고 싸웠잖아. 무학은 인왕산을 뒤로 놓고 저기 경복궁을 짓자. 근데 정도전이가 임금은 남면을 해야 된다. 왜 남면을 해야 되냐? 그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풍수하는 사람도. 그 일장사면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나는 내가 일창이야. 나는 감춰져 있어야 돼. 어두운데. 그러면 밖에 있는 놈들이 나 안 보이지. 내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두운 데 있으니까 밖에 잘 보이죠. 그러면 어떤 오너도 나는 영업을 하도 내가 중앙에 딱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매장을 3군데는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카운터들이 어디 있었어? 문 앞에 있었잖아. 거의 출입에. 스타벅스가 뭐 자 중간에 있잖아요. 매장에서 애들이 딱 하잖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너는요 남의 눈에 많이 띄면 안 돼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회장실들은 어디 있어요? 들어가고 맨 끝에 구석에 갖다 놓잖아. 그 귀한 물건은 내놓는 게 아니야.